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미친 보수의 가치를 찾겠습니다. 진짜 보수로 거듭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너진 보수를 근본부터 재건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보수 재건 프로젝트 보수합시다.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원조 보수, 진짜 보수 원내대표 이거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앞날을 확 분석하는 그런 분입니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진짜 보수당 진보당 대표로 저희가 추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수를 보수하는 그런 코너에 안민석 의원이 무슨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특별 손님이에요. 보수 상황을 진짜 이 넓은 시각으로 분석해준다. 수도권 내리 5선 이분 우습게 보면 큰 오산입니다. 5선 자나깨나 보국안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인사하세요. 주 기자한테 딱 엮였습니다. 네. 일단 나와보라고. 저 혼자 올 줄 알았고요. 네. 그리고 간간히 예. 김성태 전 의원님. 네. 예, 김성태 전 의원님. 김성태 전 의원님. 전 의원 너무 세 번 강조하면 어떻게 돼? 출연을 해 주십사라는 이야기를 네. 한 달 전부터 들었는데 한 2달 전부터 했죠. 그거는 좀 곤란하다. 네. 왜냐하면은 원숭이는 나무에 떨어져도 원숭이인데 네. 정치는 떨어지면은 이거 원숭이만도 못하는데. 떨어지면 그렇습니까? 그런 이제 여의도 아니 근데 속성이 있죠. 의원님은 떨어져 본 적도 없잖아요. 네. 근데 네. 떨어진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안 맞다. 이제 그러면서 내가 주기자청을 제가 뿌리쳤고 김성태 전 의원님을 그렇게 내가 피해 다녔는데 네. 여기서 만났죠. 딱 제가 엮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도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주 기자 이게 찰상 오늘 지난번에 보수를 보수한다 그래가지고 보수의 젊은 그런 세대도 이렇게 함께 자리를 앉혔고 네. 그랬는데 그 같이 함께 자리해서 진짜 보수의 미래를 고민해야 될 사람은 예. 안 오고. 예. 예? 아니 고민하신대요. 고민해요. 이분은 고민을 하더라도 보수를 파괴하는 그런 공작 전문가로서의 안민석 의원님이 그래도 김성태 전 대표님 굉장히 생각하시고요. 또 안민석 내가 그렇지만은 이제 인간적으로 여기서 만나니까 오늘 너무 그 이제 반가워. 모 방송이 네. 지금 시사 프로 1위 하는 라디오 프로 있잖아요. 네. 거기를 우리가 처음에 2년을 최고의 프로로 만들었지. 올려놓고서 만들었지. 우리가 이제 빠졌는데요. 네. 그때 김성태 전 의원님의 말씀으로는 700, 800만의 조회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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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5선이 되면서 네. 5가지 5선이니까 5가지 목표를 세웠어요. 그 중에 네. 하나가 주진우 라이브 쇼를 예. 그 방청 1등하고 있는 그 모 방송을 추월하는 예. 그 방송 프로로 만들고 싶은 그런 포부가 있었는데 네. 요즘 좀 잘 나가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제가요? 네, 많이 아직 늘었고 부족합니다. 주위에서 이야기 들으니까 예. 그 1등하고 있는 그분보다 네. 더 지금 낫다라는 그렇죠. 그런 이야기도 그런 평가 가끔은 많습니다. 들려요. 그런 평가 근데 오늘 많아요. 이렇게 그런 와중에 네. 이 김성태 전 의원님과 네. 이런 시즌 2라고 그럴까? 네. 별로 제가 뵙고 싶지는 않고 피하고 싶었는데 어쨌거나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동해바다 님께서 원수는 주진우 라이브에서 만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기 김성태 나 대표님 사실 한 2달 이분 안 보니까 네.
저 실물 보면 많은 분들이 좋아졌다고. 너무 좋아졌다 네, 그래요. 그렇죠. 조금 이렇게 근데 말하니까 왜 이렇게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자꾸 전전하니까 좀 웃기죠. 이분이 이런 네. 거예요. 상대를 예우하는 그런 측면에서 김성태 뭐 대표라 보통 그래도 되고 네. 김성태 위원장 그래도 되고 네. 그런데 굳이 앞에 전자를 그렇게 강조하면서 저는 이제 쉽게 말하면 내리 5선인 나한테 네. 안 된다 이거. 박혜선의 형이지만 네. 앞으로 뭐 예의를 똑바로 갖춰라 이런 이야기죠. 아니요 그런데 근데 또 이분 아마 지금 요즘 너무 좋은 꼰돌이패예요. 왜요? 우리 당이 지금 현재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네. 원구성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않아서 예. 우리의 사실상 야당 몫인 국회 부의장을 예.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법사위 위원장을 되돌려 받기 전까지는 네. 정상적인 뭐 원구성에 사실상 어렵잖아요. 근데 어렵다는데. 그런데 그 만일 우리가 끝까지 부의장을 안 가져가면은 네. 민주당에서 다음 또 부의장 대상 중에 한 사람이 안민석 의원이죠. 가장 우선이 이분이에요. 아니, 김성태 전 의원님의 말씀을 좀 제가 수정을 하겠는데요. 중에 n분의 1이 아니라 예. 이게 자칫하면 저한테 돌아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낙연 의원님 5선이거든요. 네. 지금 당대표 출마하시잖아요. 네. 김진표 의원님 의장 하시려고 그랬는데 차기 부의장하지는 않으시고요. 차기 의장하고 5선에 또 서른 의원님, 네. 서른 의원님 지금 최고위원 하고 계시죠. 네. 송영길 의원님 지금 상임위원장 하고 계시죠. 네.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래요? 이 불행한 사태가 올 것 같은데 그래서 제발 야당이 부의장을 하시고 네. 국회 정상화 하시고. 근데 이게 김성태 전 의원님이 만약 국회에 계셨더라 그러면은 저하고 물밑에서 어느 정도 협상했겠죠. 네, 협상하면서 자. 그런 마크 역할을 했을 텐데 지금 이렇게 일하지 않는 국회 모습이 2달째 파행으로 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김성태 전 의원님이 21대 안 계셔서 저기도 그런 이유도 무관하지 저도 않습니다. 한 표. 자 여기서 들어갑니다. 지금 네. 원에 복귀했습니다. 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근데 와서 지금 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와서 법사위원장 내놔라.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민주당의 입장이고 예. 그래도 조영 원내대표가 예. 제1야당 원내대표가 근 10일 동안 이렇게 사찰을 돌면서 네. 사실상 민주당 가진 자가 좀 베풀어 주길 바라면서 늘 그냥 사찰에서 그냥 이렇게 108배를 하면서 네. 민주당 김태전 원내대표가 이렇게 찾아와서 예. 뭔가 복귀의 명분과 또 복귀 이후에 현실적인 또 타협안을 이렇게 가져오길 바랬던 거 아니에요. 예. 일정 부분 정치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네. 사실상 다시 복귀가 된 건데 네. 막상 복귀를 하고 나니까 예. 민주당 입장에서 법사위 위원장을 다시 되돌려주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또 상임위원장 전부 다 가져간 부분을 또 이렇게 다시 되돌려 놓는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그런 협의를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 표를 지금 보이질 않고 잠깐. 김성태 전 의원님은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단점 하나가 있어요. 뭔데요? 말씀을 중간에 제지하지 않으면은 혼자서 네. 4분 5분을 다 말씀을 4분 하셔요. 5분 해도 많이 못해요. 자, 지금 말이 느려가지고. 네, 김성태 전 의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네. 저희들은 농구를 하자고 하는데 네. 통합당은 테니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부터 좀 머리가 조금 좀 부족한 주 기자가 좀 잘 들어보셔야 네. 됩니다. 농구라는 게임은 상대가 아무리 실수를 하더라도 내가 슛을 넣어야지 포인트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 반면에 테니스라는 게임은 실수를 상대 해도 실수로 네. 내가 그냥 점수를 먹는 거예요. 예. 지금 통합당은 테니스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냥 저희들이 실수하고 때로는 뭐 가오를 저지르는 것으로 지지도가 좀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저희들은 내려가고요. 네.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테니스를 즐겨하시는 것 같아요. 예. 우리는 공정하게 서로가 선의 경쟁을 해서 일하는 국회 통해서 정책 대결을 하면서 서로가 실점하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해서 농구처럼 포인트를 얻는 여론 지지도를 올리는 그런 농구 게임을 하자는 건데 여기는 가만히 앉아서 그냥 도둑놈 심보예요. 우리 실수하는 거 기다리고 김성태 대표님 그러면 안 되죠. 김성태 대표님 안민석 제가 포인트 땄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안민석 의원께서 이제 5선 그것도 내리 5선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죠. 수도권에서. 수도권에서 이런 경우 잘 없죠. 네. 그래서 내리 5선은 되고 나면은 뭔가 사람이 확 달라졌을 것이라는 그런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큰 우산이야, 큰 오늘 우산. 이 자리에서 여실없이 그게 무너지네. 안민석 의원이 어떤 분입니까? 네. 남을 깔아뭉개고 상대의 불행을 묻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 안민석 의원요? 그렇죠. 아니 근데 대표님 챙겨주려고 오셨는데. 아니 그러면서 이제 네. 뭐 또 나하고는 또 예. 적자사자 또 형 동생 사이니까 예. 참 그 모진 인연을 아니 그래도 저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데. 디스하지 못해서 김성태 전 의원님께서는 무슨 낙으로 그동안 사셨어요? 자 역공 들어갑니다, 대표님. 자, 사실 제가 오늘 좀 좋은 이야기 하려고 그랬어요. 네. 이 트라이애슬론 팀 지금 네. 이제 고 최숙현 씨의 그 안타까운 죽음을 네. 만든 그 장본인들이 아직도 반성하고 자성하지 않으면서 자기네들 탓은 하나도 없고 예. 잘못은 없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여기에 엄청난 국민적 공분이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사고 처리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최윤희. 최윤희 지금 차관이죠. 차관이잖아요. 예. 이분 체육 선수 출신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못해요. 아, 왜 그렇게 또 디스를 하셔요? 지금 잘하고 계신데. 국회 이렇게 청문회 하는데 와서 그 뭐 운동 처반사 좋은 말로 팀닥터라고 이야기하는 그 안주현 씨의 신상 정보를 하나도 안 가지고 와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날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보고 너무나 큰 실망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그 이야기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예. 옆에 앉아 계신 오늘 우리 안민석 의원이 요즘 꽃놀이패를 진 게 아까 조금 전에 국회 부의장 카드에 아주 큰 기대. 또 하나가 저를 아마 죽이려고 저는 작정하셨습니까? 머지 않아서 문화체육부 장관을 아니 스톱. 안민석 여기서 스탑. 의원을 아마 이거요. 이거 선임하지 않으면 이거 청와대에서 들으시면은 이거 굉장히 그 아니. 김성태 전 의원님께서 이 인사권 개입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 건데요. 어쨌거나 최숙현 선수 건에 관련 남용의 가지고는 문제지 무슨 문제? 최숙현 선수 그 관해서는 선수에 대해서는 정말 이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아주 추악한 사건이죠. 예? 정말 그 거의 노예 취급을 선수를 해서 사망을 이르게 했고 그리고 관계 기관이 이것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해서 선수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현재까지도 서로 책임 전가를 하고 있고 가해자들은 말맞추게 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가장 정확한 방향 제시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뭐냐 그러면은 이제는 메달의 가치보다는 인권의 가치가 더 소중하다. 그렇죠. 선수들을 때려서 얻는 메달은 필요가 없다. 네. 방향을 잘 잡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인권의 가치를 집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대한체육회가 한골 탈퇴하지 않으면은 예. 즉 대한체육회가 지금처럼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한은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속히 대한체육회의 개혁, 대한체육회 혁신에 우리 에너지를 집중해야 제가 됩니다. 참 뭐 이런 방송에서 조금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진짜 제대로 된 이 체육계 지도자 예.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전공도 이 분야를 했고 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마 국회에서 위원장도 했죠. 소관 상임위에서 4선 그러니까 16년 동안 오직 한결같이 문화체육방송관광통신위원회 교문위원장을 저를 만들어 주시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 한 길을 판 사람이 이분이에요. 예. 그런데 좀 전에 대한체육회의 이런 큰 변혁과 계획을 통해서 예. 체육계도 이제 인권의 가치를 중시하는 그런 한마디 스포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 예. 좋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일말에 아주 큰 책임 있는 사람이에요. 아. 저 조금 전에 16년 동안 그 소관 상임이 있고 지금- 또 중요한 것은 지금 뭐 모처럼 뛰어주자마자 바로 이게 위원장이시더니. 그렇죠. 위원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네. 나는 이분이 또
원래 교육하고 문화체육 한 상임인데 이게 네. 쪼개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협상을 한 사람인데 네. 쪼개지고 난 뒤에도 저는 교육위원회 갈지 문화체육 쪽으로 갈지 내가 궁금했는데 네. 안민석 의원은 역시 아, 문화체육으로 되돌아 갔어요. 보니까는 이제 과거에 이제 교육문화 교문위였잖아요. 네. 그 위원장을 저에게 주려고 무던히 애쓰셨던 김성태 전 위원장님의 고분분투하셨던 그 노력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는 그렇게 말씀을 방송을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잘하는 제가 거예요. 요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죠.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연락이 두절된 채 딸이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소재를 파악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속 보도가 확인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디 별 일 없이 안전하게 돌아오셨습니다. 주 기자님이 이 레이더망이 높으니까 지금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박 시장님 신상에?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제가 요 근래 네. 저도 박 시장과 오랜 뭐 인연이 있는 사람인데 네. 한때는 제가 뭐 박 시장 뭐 저격수라고 난 크게 그런 저격한 적도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개인적으로는 뭐 박 시장 부인과 우리 집사람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면서 또 격한 상황에서 또 이렇게 뭐 좀 부드러운 그런 시간도 가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박 시장 그 측근 인사들 중에 이야기가 박 시장이 이렇게 쉽게 말하면 지지율 이게 대선 후보 지지율이 상당히 이렇게 좀 정체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도 옛날 같았으면은 그러지를 않은 건데 이제 나이를 좀 더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런 부분에 참 여러 가지 마음고생이 좀 있다. 대선 이런 후보 이야기를 이야기 좀 나왔으니까 예. 김종인 위원장께서 이런저런 야권 후보의 이름을 거명하시면서 넣었다 뺐다 하면서 좀 국민들을 좀 다소 좀 혼동도 일으키고 그러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요.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김성태 전 의원님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본인은 어떤 느낌을 가지세요? 뭐 본인이 굳이 지금 방송에 내가 채워보니까 예. 12번을 전 의원을 그렇게 제가 강조하면서 정확한 호칭 아닙니까? 아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이번에 21대 국회 들어오셨어요? 참 이렇게 방송을 해야 되나? 아니 이게. 저기 대표님 예. 아 참 저기 그럼 그 얘기하죠. 그럼 김성태 의원님으로 할게요. 그러면 아니, 통크게 그 여당의 통큰 정치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김성태 의원님으로 제가 호칭해 드리겠습니다. 크리스탈 박님이 이 조합 대박입니다. 대박입니다. 또 이렇게 글씨로 써주셨어요. 뭐라고? 대표로 불러달라고. 대표. 김성태 그렇죠. 대표님으로 불러드릴게요. 그게 진짜 제대로 된 보수당 이유죠. 진보당 대표로 우리가 예, 지금 김성태 대표님을 김종인 위원장이 대권 후보 이름에서 호명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어떠세요?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는데 거기에 안민석 이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상임위원 5선 내리 5선 안민석 위원장도 했는데 이번에 왜 국회의장 후보에도 못 올라왔죠? 그러니까 바로 저는 바로 그 하루하루를 문제. 그냥 열심히 살 뿐입니다. 바로 그 문제예요. 네. 우리 안민석 의원 내리오선 의원이 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9일 당선되고 난 이후에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대통령으로서 행보가 있었습니다만은 가장 크라이막스가 예. 미국을 방문하는 길에 대한민국 1호기 예.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이렇게 미국을 방문하는 길에 안민석 의원을 그 길에 첫 번째 특별 수행원이었죠, 제가. 특별 수행원으로 안민석 의원. 워싱턴을 모시고 문제는 갔죠. 왜 그렇게 해서 트랩에 올라가면서 손 한번 흔들고 그 이유로 보이지 않은 사람이 안민석 의원이에요. 안민석 의원과 김성태 대표는 낙후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아니 없죠. 이분이 누굽니까? 사실상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파헤쳐 가지고 국정농단에 가장 큰 그 공이 있는 두 주역이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아니 국정농단을 나는 김성태 대표님은 나는 가장 국정농단은- 큰 피해자예요. 아니 그때 청문회 때 청문위원장이었고 청문위원장이셨고. 근데 청문위원장인데 국민의 뜻에 따라서 공정하게 잘 이렇게 진행해 주셨죠. 그렇지만은 우리로서는 아픔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안민석 의원의 그런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아니 근데 이 두 분 되겠어? 이 코너 되겠어요? 이렇게 많이 그래. 좀 비춰질 줄 알았는데 아니, 이거 처음이라 마지막으로 하고요. 집중해 주세요. 옛날 얘기도 그만하고 현안 좀 얘기해 주세요. 자, 미래통합당이 지금 잘 가는지. 자, 들어왔는데 법사위원장 아니면 못한다. 이거 자체가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뭐 저는 협상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네, 협상가. 그런 측면에서 김태년 이제 원내대표는 제가 원내대표 하는 시절에 상대당의 정책위장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인물은 상당히 다혈질이에요. 그러면서도 계산이 치밀한 사람이에요. 처음에도 그거 지적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한 가지 단점이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1야당 그것도 103석이나 되는 제1야당을 우치 협상 한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상임위 전체를 그냥 다 가져가 버리는 그런 폭거를 자행했어요. 그리고 어렵게 산사를 찾아가고 해서 국회 정상화 시키자 그래서 내려왔어요. 조영 원내대표와 다시 미래통합당 의원들과 국회 복귀를 결정하고 뭐 지금 수일이 지났잖아요. 그러면은 대표님. 아니 냅둬 보세요. 얼마큼 오래 하시는지. 대표님은 그래도 협상가 대표님은 분명히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씹을 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임위 위원장도 다 가져갔지만은 한시적으로 분명히 김태년 원내대표가 그 당사자들한테 다 장관한 사람들을 지금 현재 대표를 해놨잖아요. 위원장으로. 예? 그래서 법사위 위원장 부분도 최소한 박평석 국회의장이 중재한 내용 정도라도 전반기 1년, 후반기 1년 이런 정도라도 받아주면서 야당을 살려주는 어떤 그런 배려도 가져야죠. 남탓하실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김성태 대표님께서는 뭐 전형적인 20대의 그 습성을 못 부리시고 무조건 잘못된 거는 남탓하시는데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들이 가장 분노해하는 게 사실은 주택 문제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고위층 자기들은 다주택을 가지고 있네. 그래서 젊은 3040이 아주 분노해하는 그거거든요. 제가 어제 통합당 원내대표의 측근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국회의원들 다주택 이거 처리하자고 여야 원내대표 만나가지고 이거 한번 통 크게 선언하자. 네. 그러면서 국회 같이 들어와서 예. 국회의원 다주택 문제 이거부터 처리해서 정치에 대한 국민들 좀 신뢰도 얻고 예. 부동산 주택을 여야가 함께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좋은 통합당은 의견이죠. 예. 테니스를 즐기기로 작정을 했어요. 안 들어오고 밖에서 저희들이 실제 가는 거 보면서 자신들 포인트를 높여가는 테니스 하기로 작정하신 것 같아요. 들어오셔서 농구 게임을 같이 하자고요. 존경하는 안 의원님. 별로 존경하지도 않으신 것 같아요. 예, 오선 의원으로서 좀 품격과 품이 있는 말씀을 하셔야죠. 지금 이제 민주당이 180석에 가까운 이런 엄청난 여대 야소 국회입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좀 전에 그 좋은 부동산 지금 현재 정책의 그 헛발질로 많은 국민들이 내 집을 갖고 싶어 하는데 내 집을 갖지 못하게 만든 이 정권의 가오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고 또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돼야죠. 그런데 그런 거대 집권 여당의 그런 폭거를 자행해놓고 이걸 좀 예하관계를 좀 균형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정치적 협상에서 국회를 좀 정상화시키는 그런 방안은 제시하지 않는 가운데 지금 보십시오. 부동산 대책 내일 또 이제 아마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 나온답니다. 22번째 아마 대책이 발표될 건데 이게 네. 뭡니까? 결국은 또 세금 폭탄 때릴 겁니다. 그 내용으로 지금 준비됐다는 기사가 속보가 뜨고 있는데요. 그러는 와중에 뭡니까? 이 엄청난 부동산 대책 가져가면서 뭐 다주택자 전부 집 팔고 내놓자 장관들부터 하자는 게 그게 언제 이야기입니까? 강경화 지금 외교부 장관 다주택 그 다 처분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청와대 뭐 비서실장께서도 선청주 후 반포가 뭡니까? 원칙은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비서실장이면은 반포의 아파트가 아무리 비싸도 살 때보다 지금 비싼 가격
재미 볼 만큼 봤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먼저 처분하는 게 맞는 것이지 어떻게 지역에서 내리 3선을 만들어주고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되게 만들어준 그 국민들 지역 주민들을 예면하고 청주 아파트부터 팔면서 그것도 파는 것도 응? 1가구 2주택 하려고 절세 지금 효과 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잘못된 거예요. 주택 정책 관련해서 다주택자들이 또 다른 집을 사는 건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죠? 다주택자들에게 과세해야 되는 거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왜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세요? 말이 안 맞아요. 집 없는, 말이 안 집 맞아요. 없는 3040들이 집 살 기회를 줘야 되는 거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우리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나 고위 공직자들이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상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당이 하는 논조를 보면은 다주택자를 옹호하고 투기 세력을 옹호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어제 주호영 대표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다주택자 이거를 막는 것이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재산에 대해서 국가의 권력으로 이것을 제어하고 간섭하는 게 이게 맞느냐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로가 여야 원내대표가 다주택 국회의원 이 문제를 이걸 막는 그런 선언을 하자라고 했는데 제가 이야기를 했던 주호영 원내대표의 측근 그분이 그 얘기는 우리 원내대표가 못 받았을 것이다. 만약에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오케이 동의했으면은 제가 김태년 원내대표한테 말씀드려서 두 원내대표가 이 부분을 선언을 하도록 할 그런 좀 생각이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걸 받을 생각이 없는 것 우리 같아요. 안민석 오선 의원께서 좀 맥을 잘못 짚으신 부분이 뭐 많은 맥락에서 제가 이해도 합니다마는 이 주택 임대 사업자 정책을 펼친 사람이 김현미 장관이에요. 2017년 장관 되고 나서 맨 처음 한 일이 그러니까 주택 임대 사업자 이걸 갖다 등록을 해라. 그래서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세제 혜택도 부여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배려를 했어요. 그래서 임대 사업자를 그렇게 늘려놓고 그거는 다주택자 그걸 늘린 겁니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다주택자를 갖다 아주 제약시하고 또 이 투기 세력을 잡아라는 거지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어서 임대 사업을 한 사람을 그걸 제약시하는 건 그건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당의 입장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왜 강남 때려잡는 그런 주택 정책이 돼가지고 강남 때려잡는 게 아니라 강남에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세금을 조금 더 그러니까 내라는 제가 거죠. 박원순 시장이 지금 행방불명이 됐다고 해서 저도 걱정을 합니다만은 네. 이 주택 정책에서 서울시가 지금 제일 문제잖아요, 그죠? 서울시가 문제인데 그동안 재건축 재개발이라든지 이 규제를 강화시켜 가지고 절대적으로 서울의 지금 주택 수요를 감당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재건축 재개발을 조금 더 풀어주면 집값이 올라가잖아요, 또. 아니 그게 그런 거야. 네. 소유와 공급의 네. 논리로 이 그렇죠. 주택 정책을 가져갔으면은 22번 이렇게 정책 내는 데서 이렇게 시장이 저항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정책을 내놨기 때문에 시장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저항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수요 공급에 맞춰가지고 서울에 많은 주택 수요자가 대기하고 있구나. 그 주택 수요자를 집을 못 살게 하고 또 집을 기존에 가진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부과해가지고 결국은 집을 팔게 해서 그 사람들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걸 고쳐야죠. 그 문자를 받았는데요. 지지자다. 네. 5번을 안민석 의원을 찍었는데 예. 지지를 철회한다. 왜요? 부동산 정책에 그러니까 실망했다. 네. 이게 좀 민심을 아주 단적으로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 민심이 굉장히 안 좋아요. 네. 그런데 통합당은 자꾸 저희들 여당 정책에 실책을 바라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더 힘들어지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이 상황이 이렇게 진행이 됐고 민심은 아주 지금 안 좋아졌는데 이걸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정책이라는 것이
신뢰를 잃으면 특히 부동산 정책일수록 국민들의 신뢰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우리 노영민 비서실장께서 강남 집을 처분하신다고 그러니까 만시지탄이지만은 다행이고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힘을 같이 이제 모아서 여야가 함께 국회의원들의 다주택자 이 문제도 이건 좀 여야가 함께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왜 그 야당 원내대표께서 같이 여야 원내대표 이런 선언 네. 같이 협력을 못 합니까? 그것도 역시 국회에 들어와서 빨리 이 문제를 함께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김성태 대표의 지적 따갑고요. 그다음에 안민석 의원의 말씀도 네. 일리가 있습니다. 어제 주진우 라이브에 이낙연 의원 다녀가셨는데 민주당 대권 분위기 어떻습니까? 거기 대권 주자로 안민석 이름 안 나옵니다. 저도 아니, 저는 뭐 하루하루 열심히 살 뿐입니다. 하루살이도 아니고 무슨 하루하루예요. 언제부터 내일도 열심히 그랬다고 살 것이고요. 네? 네.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임기 거의 내년 하반부 정도에 다시 안민석 의원의 그 가치가 아마 조명될 겁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돼서 만시지탄이지만은 뭐 김성태 대표님 네.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아니요 좀 그래도 가치가 남아 있어요. 그래요? 그래도 뭐 그 진정성 기본은 아주 충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다만 그 진정성이나 기본 충실한 부분을 너무 이해득실로 아직까지 안 챙겨주는 이 정권이 문제지. 예.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문제는 아니에요. 띄워줬다가 그냥 위에다가 목을 당수로 딱 치는 이 당수. 대표 당수. 이낙연 뭐 지금 현재 의원께서도 저는 이번에 진짜 대선 후보로서의 좋은 길을 갔을 수 있는데 왜 8월 전당대회에 이번에 꼭 출마를 해야 하는가? 네. 나는 이 부분이 향후 이번에 대권 행보에 네. 큰 의문점을 가지고 막 그런 고민이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가장 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이낙연 전 총리님께 네. 좀 엮였어요. 어떻게요? 한 달 반 전에 또 선대본부장 맡으셨구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한 달 반 전에 전대 출마할까 말까 고심을 하던 그 시점에 네. 제가 이낙연 그 의원님께 출마를 하시라. 본인의 운명을 본인이 개척해 가시고 광야에 본인이 한번 그칠게 생존하는 그러면서 리더십을 보여주는 그것을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원하니까 무조건 이번에 출마를 하셔야 된다고 내가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요 이야기를 안 했어야 되는데 출마하시면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요건 제가 이제 립서비스로 해드린 말씀인데 최근에 그 워딩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요. 이낙연 의원은 얘기하셨으니까 머리가 진짜 좋으시더라고요. 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가 김부겸 전 의원님도 개인적으로 제가 존경하고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인데 이미 제가 이낙연 총리님을 도와드린다고 뱉은 이상 이것을 제가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 방송 어제는 좀 이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네. 이미 공정성이 허물어진 사람이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오늘 보수합시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조 보수 김성태 대표와 행동하는 진보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길게 얘기 나눴는데 기억에 남는 말은 별로 없었고요. 두 분 내공에 비해서는 오늘 왜 이렇게 합이 안 맞아? 왜 이렇게 못하셨어요? 이거 보수합시다도 보수해야 됩니다. 1156님 아니 위기에 보수를 진단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근데 우리부터 좀 진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가겠습니다. 조진주 씨. 박원순 서울시장이 연락이 되지 않아 경찰이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 오후 5시 15분 박 시장의 딸이 실종 신고를 해 소재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경영계가 또다시 삭감안을 내놓은데 노동계가 반발하며 퇴장해 파행됐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노동계는 지난해보다 9.8% 인상한 9,430원을 제시했지만 경영계는 올해보다 1% 삭감한 8,500원을 내놨습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긴급 협의회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내일 열리는 당정협의회에서 이를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윤석열 총장이 지휘하지 않고 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체 수사하게 된 것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수용한 차원은 아니라는 입장을 추가로 밝혔습니다. 야당 몫의 국회 부의장을 추천하지 않겠다는 미래통합당의 방침에 대해 민주당은 부의장 한석이 공석이더라도 국회 정보위원장을 먼저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라임과 옵티머스 등 대규모 환매 중단을 초래한 사모펀드에 정권 실세가 연관돼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입니다. 네, 목요일 퇴근길 교통량이 많은 데다 사고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마성터널 부근에서는 사고가 났는데요. 1, 2차로를 막고 버스 관련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용인나들목부터 지나는데 20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신갈분기점에서 광교터널 사이와 둔대분기점에서 반월터널 부근, 또 안산에서 서안산 사이와 더 가서는 군자분기점에서 영동선 시점까지 더디게 지납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으로는 조암에서 송산마도까지 16km 구간에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서울시내 강남순환로 성산 쪽으로 봉천터널 안에서는 사고가 났는데요. 3차로가 막혀 있는 데다 워낙 사고가 잦은 구간인 만큼 더욱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면으로 성수대교 부근에서는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체는 뒤로 영동대교부터 이후 한강대교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더 가서도 노량진 수산시장부터 가양대교까지 속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여기도 뉴스 저기도 뉴스, 빡빡한 시사 뉴스 속에서 가슴이 답답할 때 내 휴식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한 주에 한 권 맛있는 책을 만난다. 책의 맛. 김갑수 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선태 국민대 글로벌 인문지역대학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슬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엘리오 모리코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이분 음악이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한테는 한국인의 정서를 많이 만지셨어요. 뭐 한국만 그렇진 않아요. 네. 영화 음악의 레벨업을 시킨 인물이죠. 네, 아이고 참. 저는 이 엘리오 모리코네가 음악을 맡은 영화들 몇 편을 봤습니다. 네. 원스 오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 제 젊은 시절을 물들였던 영화죠. 그리고 피아니스트 전설 보셨어요? 네. 네. 그런 영화들을 안 본 게 뭐가 있어요?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김갑수가 모르는 게 어디 있어? 왜 그래? 영화를 하루에 한 편씩 보는 사람인데. 근데 아니 네. 그 보통 그 영화를 얘기하기보다 엔니오 모리코네 하면 더 많이 석양이 무법자. 아니 저는 그 이제 포털을 이렇게 접하면 기억 속에 아련했던 인물의 사망 부고가 뜨잖아요. 네. 항상 똑같은 느낌을 받아요. 아, 그렇지 모두가 죽는 거지. 아등바등 살지 말자. 뭐 이런 생각이 하나 오는데 네. 엔니오 모리코네 얘기를 좀 하자면 저는 참 그 임권택 감독 생각이 겹쳐서 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임 감독은 우리가 취화선이나 뭐 하여튼 그 문예물의 대가로 생각을 하지만 젊었을 땐요. 정말 또리의 모험, 완전히 그 B급 영화 그런 거 만들던 분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가능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열려 있어야 되는 게 어떤 환경적 요인으로 그런 그 굉장히 이 뭐 질적으로 웃기다시피 한 작품을 만들다가도 대문예물 작가가 되듯이 엔니오 모리코네는 똑같았거든요. 뭐 땅따라땅땅 정말 그 이 마카로니 웨스턴이라고 그러죠. 아주 그 좀 그냥 재밌자고 하는 그런 거에 영화 음악을 하던 인물이 어느새 그냥 세기의 영화적 아름다움 존 윌리엄스와 더불어 쌍벽을 이루는
스크린 뮤직의 대가가 되고 우리한테도 그렇게 사랑받고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도 또 세상을 떠나네요. 네, 가네요. 한 분씩 이렇게 가네요. 그분이 또 유서는 아니지만 유서 같은 글을 먼저 이렇게 써놨잖아요. 나는 죽었다 이렇게 하면서 부인한테 이렇게 그랬구나. 보내는 예. 사랑의 글 굉장히 많은 울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가셨어요. 네. 근데 뭐 워낙 오래 사셔서 네. 우리나라 63. 네. 오늘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작품은 살만 루슈디의 분노입니다. 네. 이 지지난주에 예정도 있었는데 네. 이번 주에 하게 됐습니다. 이 살만 루슈디의 분노를 고른 이유는 루슈디의 시선으로 바라본 미국을 다시 한번 참고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이 살만 루슈디는 많이들 아실 텐데 악마의 시로 워낙 유명한 그렇죠. 사람이죠. 네. 그때 뭐 이란에서 난리 났었죠. 네, 현상금이 걸렸죠. 호메니가 죽여라. 네. 1988년에 호메이니가 그냥 공개 수배를 하면서 어이구 그 정보기관에서 몇 년 동안 숨기고 그렇죠. 있었죠. 15년 이상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원래 살만 루슈디는 인도 뭄바이 태생입니다. 근데 무슬림이었어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인도인데 인도는 힌두교야 하는데 네, 무슬림이었어요. 무슬림이다 보니 파키스탄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아주 복잡한 환경이 있는 그렇죠. 네. 그러다가 영국으로 건너가서 네. 이 파키스탄 영국 하면은 우리 퀸에 떠오르죠. 그렇죠. 프레디 머큐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영국에 생활하다 2000년에 웬일인지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 건너와서 미국의 실상을 보고 쓴 첫 번째 소설, 미국에서 쓴 첫 번째 소설이 바로 오늘의 분노입니다. 살만 루슈디의 눈에 비친 미국이 네. 이 작품에 근데 미국을 보자마자 분노가 생겼나요? 아니요. 영국에 있을 때 이게 자전적 성격이 강한 소설인데요. 네. 영국에 있을 때부터 현대 문명을 비롯한 모든 것에 분노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 아내와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해서 미국으로 건너왔는데 이 분노가 사그라들기는커녕 더 전면적으로 이 화자, 이 말릭 솔랑카, 네. 살만 루슈드의 분신인 것 같은데. 교수죠? 네, 이 분신을 사상가이고.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네. 책 내용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이 케임브리지 대학의 사상사 교수입니다. 말릭 솔랑카. 이 주인공이 네. 저기 살만 루시디하고 막 겹쳐 보여요. 네, 겹쳐 보입니다. 네. 아주 많이 겹쳐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종신 교수직을 포기를 해요. 예. 그리고 학교를 그만두는데 어느 날 BBC에서 어떤 시리즈를 맡게 됩니다. 방송을 맡게 되는데 리틀 브레인이라는 인형, 그러니까 AI 같은 걸 만들어서 철학 그 시리즈를 만들어요. 엄청난 인기를 끌죠. 네. 그런데 이 리틀 브레인이라는 이 로봇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네. 인간들에 의해서 타락하기 시작한 걸 보고 화를 느끼죠. 노여움을 느끼고서 이러다가는 이 화 때문에 가족을 죽일 수도 있다. 두려운 나머지 도망치듯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 건너와서 철저하게 은둔 생활을 하면서 이 미국 사회를 관찰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 부조리에 대한 얘기는 사실 실존주의 시절에 많이 쓰던 말이에요. 근데 예. 지금도 유효한 건데 네. 이 살만 루시디 혹은 이 솔랑카 교수 소설적 인물 솔랑카 교수가 느끼는 이 뜬금없고 인과관계가 설명되지 않는 발작적 증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교수는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고, 엄청난 천재인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야말로 뭐죠? 그 인형의 그 로열티로 네. 생애가 다 보장되고 모든 것이 이제 다 충족된 사람인데 그냥 자다가 불쑥 일어나면 아내와 아이를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충동에 사로잡히고 뭐 이래요. 그 사이베리아 히스테리아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시베리아 지역의 농부가 매일 일만 하다 어느 날 벌떡 일어나서 끝없이 걸어가서 죽을 때까지 걸어가서 죽어버린다. 예. 그런 실제 병이 있거든요. 네. 이렇듯이 그 솔랑카 교수가 느끼는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정말 부조리한 증상. 네, 화병. 예, 화병이죠. 그런데 미국에 건너가면 그 화병에 연원임직한 온갖 일이 저 살만 루시디가 대작가거든요. 정말 막 복잡다단하게 얽혀 들어가는 것이죠. 살만 루시디 작품이 좀 복잡하게 이게 히스테리 이 그 심리 상황을 너무 좀 복잡하게
몰고 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렵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이게 그중 제일 쉬운 작품이라고 네, 보거든요. 그 어려운 지점을 통과하면은 네. 정말 살만 루슈디의 장관이 펼쳐집니다. 아, 그래요? 예, 한여름밤의 아이들 같은 걸 보면 인도 역사를 정말 깊이 있게 알 수가 있고요. 예. 광대 샬리마르 정말 재밌습니다. 수치, 부끄러움이라는 소설인데 수치. 네, 이 소설도 아주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소설 이 분노도 뭐 신화와 SF를 넘나드는 그리고 모든 장르랄까요? 인류 문화에 대한 뭐 해박한 우리 김갑수 선생님하고 비슷한 이게 자꾸 왜 그래? 그런 이 전천후 지식을 근데 자랑합니다. 움베르토 에코랑 거의 쌍벽. 그렇죠. 같이. 쌍벽이에요, 쌍벽. 그렇게 그래서 느껴지죠. 자 하고 들어갑니다. 살만 루시디가 그래서 딱 포착한 미국의 장면, 네. 미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많은데요. 네.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네, 달러화는 전능했고 미국은 전 세계를 자주주했다. 그랬죠. 그러나 정작 미국 땅에는 온갖 심리 장애와 정신 착란이 판치고 있다. 깨끗이 포장되어 위생적이라고 자기만족에 빠져 부르짖는 미국. 2200개의 새 일자리와 사상 최고의 주택 보급률을 자랑하는 미국. 그랬죠. 균형 예산과 낮은 적자율과 주식 보유량을 과시하는 쇼핑몰 아메리카. 그러나 그 이면에는 스트레스에 짓눌려 기진맥진한 사람들. 그런 자신의 상태에 대해 하루 종일 얼간이처럼 뻔한 소리만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게 미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물에 의존하고 이 약물을 숭배하는 나라라고 우리 살만 루시디는 딱 못 박아서 얘기합니다. 네. 나온 김에 한 구절만 더 보면요. 미국은 막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고 얘기를 해요. 네. 이 외부 세계의 분노를 두려워하면서도 그 분노를 질투심으로 바꿔 부른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미국 자체만이 아니라 이 독자에게 뭘 갖다 주냐면요. 미국, 슈도 미국, 미국화된 다른 나라 있죠. 대표적으로 어떤 나라? 한국. 여기서 그 대중의 약간 영화를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막 파고 들어가면 그 대중의 어리석음 또 어리석게 만드는 대중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한국인으로서는 살만 루시디의 미국에 대한 그 근원적인 비판적 성찰을 많이 동감할 수밖에 없게 되죠. 맞습니다. 갑자기 솔제니친 생각나지 않아요? 이 소련이 아주 펄펄 날뛰던 시절에 그 소련의 대작가 솔제니친이 소련으로부터 추방됩니다. 네. 이 소비에트 체제를 비판해 갖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이 극진하게 잘해줬는데 솔제니친이 끝끝내 미국에 동화되질 못합니다. 네. 이게 뭐시기냐? 이게 사람 사는 데냐? 그러니까 소비에트 체제도 문제였지만 솔제니친의 눈에 비쳤던 그 그때가 70년대죠. 70년대 미국은 거의 아수라장으로 보였던 거예요. 근데 세월이 많이 흘러 살만 루시디 같이 좀 깨있는 아시아 혈통을 가진 영국인이 미국에서 봤을 때 그것 또한 이게 사람살이가 아니다. 근데 재밌는 건 모두가 또 미국인의 삶을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네. 긴 세월 동안에. 네. 그 물질의 풍요 앞에서 말이죠. 네. 이게 이제 지적인 각성이 있는 상태로 미국을 바라봤을 때와 또 다른 그 시각에서의 미국, 그러니까 좋은 미국과 나쁜 미국은 너무나 격렬하게 부딪히는 지점이고 한국인들한테는 오랜 세월 좋은 미국만 봐오다가 80년대부터 이제 나쁜 미국에 대한 인식이 싹 텄죠. 네. 그래갖고 지금은 우리 내에서도 참 복잡하죠. 양면을 다 담고 살아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말씀 잘하셨는데 반미주의자도 친미주의자 될 수밖에 없는 전 세계가 미국화돼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코카콜라 마시면서 나이키 운동화 신고 반미 시위를 뛰어다닌다. 이 아이러니가 네. 그냥 단순 비유가 아니라 사실인 거예요. 네. 네, 이 소설이 2001년에 나왔는데요. 그 통찰 대단합니다. 미국뿐만이 아니고 미국화한 문명 세계에 대한 비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문장 보시죠. 미국의 자아는 여기저기서 기괴하게 용어를 빌려 자신을 새로 이해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자제력을 잃고 길게 날뛴다. 미국이라는 자아는 자제력을 잃고 세계 곳곳에서 날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야말로 지금 세계가 위기에 처하게 되는 어떤 징후를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 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참 대단한 사람인 게요. 가장 미국적인 사람이잖아요.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이죠. 정말
애매하게 아리까리한 게 미국은 많거든요. 근데 트럼프 만큼 확실하게 보여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이번에 카니에 웨스트라고 그 래퍼가 예. 트럼프를 좋아하던 래퍼가 갑자기 트럼프한테 실망했다고 대선에 나옵니다. 이게 미국이에요. 연예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트럼프를 지지했던 그렇죠. 카니에 웨스트예요. 근데 예. 그마저도 등을 돌린 거죠. 그분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비슷하게 어떻게 보느냐면 그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그분하고 그 여자친구가 카다시안이라고 김 카다시안이라고 있는데 얘는 그러니까 자기 생활을 그렇게 다 이렇게 부인입니다. 부인인데 자기 생활을 다 보여주고 자기 욕망을 다 보여주는 그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나와서 너무 속물적인 분위기를 이미지를 다 보여줬는데 그것 때문에 인기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또 대통령에 나온다고 하니까 미국이니까요. 근데 김 트럼프도. 카다시안도 트럼프 대통령도 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얻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지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모든 미국의 지식인들, 모든 유명인들, 모든 배우들, 모든 사람이 트럼프를 조롱하고 비난을 하는데 트럼프는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예. 그게 미국의 대스 네. 아메리카. 맞습니다. 예, 이 쇼와 현실이 정말 구분되지 않는 참 착잡한 상황이죠. 미국 얘기가 결국 우리 얘기하고 계속 겹치니까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또 이런 문장도 보세요. 이 소설은 읽다 밑줄 곳곳에 그어야 됩니다. 부를 풍요로 착각하고 소유의 기쁨을 행복으로 착각하는 이곳. 예. 그리고 사람들이 워낙 고상한 삶을 살고 있어 생존을 위한 몸부림과 처절한 진실들은 말끔히 지워져 버린 이곳. 가짜가 판치다는 거죠.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외톨이로 방황했기 때문에 이제 남들과 접촉하는 방법조차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이곳. 이게 미국이라고 하죠. 그 살만 루시디의 책을 그러니까 분노 유형의 책을 소화할 수준의 사람이라면 이미 균형감이 있을 거예요. 네. 미국의 양면, 그러니까 강한 미국 대 추악한 미국이라는 양면을 균형감 있게 보고 또 우리와 연관시켜서 생각할 거예요. 근데 한국에는 아직도 미국을 숭배의 대상으로 보는 분들이 다수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너무나 근데 놀랍죠. 일반 시민들은 그 천조국하고 숭배하다가 미제가 제일 좋다고 숭배하다가 코로나 시대에 조금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트럼프의 영도력으로 코로나가 창궐하는 걸 보고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미국식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대중들은. 근데 공부하신 분들,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오신 분들 많잖아요. 정치인들. 미국의 눈으로 또 결정하고 세상을 보려는 분들이 많아요. 미국보다 더 미국적으로 바라보죠. 미국 유학 갔다 오신 네. 분들이요. 선생님들.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아니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들이 요즘 해외 유학생을 엄청나게 많이 받거든요. 네. 우리나라에 잘 나가는 대학의 국문과에 외국인 학생 수가 더 많아지고 있대요. 맞습니다. 한국이 잘 나가니까 저건 별걸 다 저한테 보는데 물어보시죠. 국문과에 근데 외국인 학생들이 오는 거는 많아지는 거는 지금 바람직한데 네. 중문과에 중국인 학생들이 와가지고 무슨 공부를 한다는 한국의 중문과에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외국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이나 기타 혜택 주는 건 하나도 아깝지 않더라. 왜? 네. 독일에서 유학한 친구들은 평생 이상하게 독일 편이에요. 그렇죠. 미국 유학하면 평생 독일 편인데 네. 한국에서 유학하고 돌아가잖아요. 한국 전문가인 양 한국 편 들어줍니다. 그렇겠죠. 그렇겠죠. 한국에서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의 많은 걸 보고 배우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살만 루시디의 분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영화 Once Upon a Time in America 수록곡 중에 데보라의 테마 들으면서 주진우 라이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정선태 선생님의 추천곡이었습니다. 오늘 슬로건의 장원 발표드리겠습니다. 3597님이 주진우를 거꾸로 읽어 우진주. 주진우를 거꾸로 읽으면 우진주라는 걸 전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었어요. 생각했어요. 우리가 진짜 주인인 방송 주진우 라이브 이렇게 멋있는 글 지어주셔서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좀 더 잘해야 되는데. 박원순 시장이 무사히 돌아오시기를 기원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